자, 이번 시간은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모든 위험을 한 번에 다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럴 때 결국 이러한 위험을 없앤다든지 혹은 안전한 산업 현장, 사업장을 만든다고 하는 데는 결국 경영 자원이 투입되기 마련이지. 자, 그럼 이런 경영 자원이 투입될 때는 결국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끔 되지. 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 투자 논리보다는 결국 이러한 위험이 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랬을 때, 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좀 더 위험성이 큰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기사 시험이나 혹은 취업 시험 등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도록.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 방법에는 초기 위험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 신뢰성 평가에서 많이 쓰이는 것인데 FMEA라고 해서 고장 단계 및 영향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접이라고 해서 위험 요소 및 운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 결함수 분석, 이것도 신뢰성 평가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위험성 평가에도 쓰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위험 요소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위험 점수 공식,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고 분석 방법도 그냥 알아두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5가지 정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도록.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초기 위험 분석인데, 초기 위험 분석은 글자는 초기라는 이 용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사업장에서 그것을 우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을까 하고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그래서 만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혹은 그 위험 분석에 있어서도 예비적으로 실시되는 것. 예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스템이 작동되기 이전에 우선 이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만일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며 이것을 분석해보고 고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만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바로 요 머리 글자를 따서 PHA 분석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예를 들어서 이 조작자, 오퍼레이터가 제어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작자가 만일 잘못된 제어 단추를 누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든지, 혹은 정전이 되어서 전력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든지, 또 프로세스에 있어서 공정 중에 화학물질이 만일 새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위험들이 혹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떤 사고나 재해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찰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의 PHA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그 가능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 혹은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는지 하는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이거는 국내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각각 이와 같이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해놓고 거기에 각각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기계나 혹은 시스템 혹은
거기에 하나의 시스템을 볼 수도 있고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기능적 요소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양식은 그 양식은 시스템에서 어떠한 단계에 있느냐 또 어떤 운용 상태이냐 하는 것을 양식에 적게 되어 있고 위험 요소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나 기계 설비 기능 중에서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적고 자 이런 위험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여기서 갈고리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트리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위험 요소를 일으키는 어떤 이벤트나 사건 같은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뭐 정전이다 하면 위험 요소가 정전이 나면 여기서 위험 요소 갈고리가 되는 것은 뭐 합선이라든지 누전이라든지 뭐 등등 등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그래서 보면 시스템과 시스템 각 위험 요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생길 염려가 있는 위험 상태는 무엇이냐. 또 이때 위험 상태를 또 잠재적이든 혹은 재해든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부적절한 여기도 갈고리가 되는 사건이라는데 그러한 결함은 무엇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재해는 무엇인지. 뭐 정전 같으면 정전했는데 다시 그 안에서 조작하다 혹은 정전이 되면서 감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 영향으로서 이런 재해가 잠재적 재해가 재해로 이어서 발생한다면 어떠한 영향을 줄 거지. 사람 혹은 조작자 혹은 어떤 재산상 경제적 피해 등등이 있겠지. 이것을 등급으로 나누면 위험 등급으로 붙이면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은 위험 등급은 이와 같이 클래스를 4단계로 나누어서 안전한 상태와 그것이 한계, 위험, 파국으로 분류를 해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을 넣으면 사고로 이어진다든지 위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해 예방 수단 혹은 일종의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설비에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작업의 순서나 작업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효과까지 포함해서 이거 검토하는 것을 확인해서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PHA 분석을 통해서 위험성을 평가해 가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위험성 평가하면서 결국은 대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는 이 고장 단계 및 영향 분석인데, 이것은 5단계, 그것을 페이지를 0에서부터 4까지 5단계의 위험 단계를 평가할 때 주로 쓰인다는 것. 그래서 단계는 0에서부터 심각한까지 5단계로 나누고, 그래서 요 F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장 모드 혹은 고장 단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FMEA 평가법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각각 시스템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스템은 각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것들이 고장 혹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기능이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 이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5단계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이것이 고장 혹은 그 기능이 달성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지 이것을 평가하고 또 이것이 고장나거나 실패했을 때 야기되는 위험의 정도는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추정을 하는 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고장이나 실패에 의해서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고장이나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고장을 혹은 실패는 기능의 달성의 실패를 의미하지.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 이러한 것들이 혹은 발생하거나 되는 것을 고장나거나 실패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혹은 그것을 지도하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FME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고장 형태는 무엇인지 그것을 기술하고 고장이 발생해서 고장이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그 위험한 고장이 생길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그 영향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발생 확률을 다루고 있다는 것. 또 이런 고장이 이것이 각각 단계로 나눠져 있다면 그 서버에서 그 위쪽에 상위 시스템 혹은 조립품에 미치는 영향 혹은 그 작업 인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의 기술 또는 고장 이용에 발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테스트하고 찾아낼 것인지 또 어떻게 어떠한 테스트를 추가해서 고장의 발견이 가능한가를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고장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겠지. 혹은 최소화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활동의 기술 혹은 이것을 일종의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가능한 미리 계획된 운영과 교체 방식 기술 이러한 것들이 대책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위험성을 크게 4개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영향이 없는 것에서 활동을 지연시키고 작업 수행을 실패하게 하고 혹은 생명 또는 가옥에 상실한데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FMEA의 특징은 FTA에 비해서 간단하다. 적은 노력으로 대책을 세우고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평가 가능하다는 것. 단점은 그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성이 좀 결여될 수가 있고 각각의 요소 간의 영향을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왜?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서브의 서브 시스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각각 상위에 미치는 영향은 할 수가 있는데 각각 요소 간의 영향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곤란하다는 것. 그래서 또 분석하는 것이 이같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물적 요소에 국한한다는 것. 또 결국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대부분 시스템이 상당히 서브 시스템으로 해주고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러한 장단점을 잘 알아두도록. 자, 위험 요소 및 운전성에 대한 검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플랜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화학 공정 공장에서 가동 문제를 파악하는데 주로 널리 쓰여왔다는 것. 이것은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또 새로운 공정에 대한 가동 문제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 새로운 공정에 대한 건 뭐냐면 결국 아직 가동해 보지 않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결국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해좁은 바로 이 약자를 통해서 해좁이라고 위험성 평가법을 약자로 표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주로 구성은 5명 내지 7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와 안전기사로 구성해서 팀원들이 주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중요한 것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지침 단어를 갖고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해적 기법은 제조 공정의 위험성을 파악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위험하지는 않지만 설계된 생산 능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운전 혹은 운영상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바로 해적 평가 기법이라는 것. 그래서 시스템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방법을 선택해서 모든 지침에 단어를 적용해서 위험 혹은 운영이나 가동 문제의 존재 여부가 있는지 있다라면 그러한 순서와 원인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내고 있다라면 다시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마찬가지 순서 원인을 기록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대책의 적용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로우 다이어그램 흐름들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침 단어라는 것이 나왔었지. 그래서 지침 단어 이것은 가이드 워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침 단어는 이와 같이 나누고 있어. 그래서 no 혹은 not이 되면 설계 의도의 완전한 부정이 되고 이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혹은 more 혹은 less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양 혹은 증가 혹은 감소를 나타내고 그래서 가열이나 반응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온도 등과 같이 양뿐만이 아니고 성질도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침 단어가 as well as가 있으면 성질상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운전 조건에 대한 부가적인 행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파트 오브는 성질상의 감소를 나타내는데 어떤 의도나 성취되나 어떤 의도는 성취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리버스는 설계 의도적인 논리적인 역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주로 행위에 적용되고 예를 들면 역반응, 역류 등 이런 것들은 물질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아드대는 완전한 대처 대신 이것은 예를 들면 해독제 대신 동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설계 의도의 어느 부분도 성취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이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분야에서 시스템과 그 서브 시스템은 무엇이고 그래서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이드 워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함수 분석은 여러분들이 주로 신뢰성 분석에도 많이 보아온 것인데 분석하는데 게이트, 이벤트, 심볼 이런 그래픽 기호를 사용해서 결함이 생기는 단계를 나타낸다는 것. 결국 결함은 위험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벤트는 결함 이벤트와 정상 이벤트, 기본 이벤트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핵심 이벤트, 2차 이벤트, 최위쪽의 정상 이벤트 그 다음에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 오알 게이트, 그 다음에 조건부 엔드와 오아가 있고 그 다음에 심볼이 있고 분석 신분과 불림 방법이 있고 이것은 다시 뒤에서 보여주는데 결국 직사각형, 원, 그 다음 집, 다이아몬드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와 같이 구분은 결함 사건에서부터 조건부 게이트까지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출력이 발생하는 사건을 엔드 게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표시는 반달을 엎어놓은 것 같죠. 그래서 OR 게이트는 여러 사상 중에 한 개만 일어나도 출력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금달이나 초생달을 엎어놓은 것 같은.
이 정상사건.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상사건, 여지 집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최후사건은 원으로. 이것은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사건이 최후사건이 되지. 그래서 이 연결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연결될 때. 그래서 조건부 게이트는 조건이 만족할 때만 일어나는 사상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사건을 이와 같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서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기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과 최후 사건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것은 좀 더 작은 것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FTA로 분석을 할 때는 게이트, 이벤트, 심볼. 그래서 이 결함수 분석. 그래서 결함수 분석은 폴트 트리 분석에 머리글자를 쓴 건데 결국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결국 이 나뭇가지가 퍼져나가는 것 같이 된다고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죠. 각각의 탑 이벤트가 있고 탑 이벤트는 엔드로 연결이 되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결함이 생기는 이벤트 하나 1과 2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결함 이벤트 1은 배직 이벤트와 폴트 이벤트에 의해서 엔드로 될 때 이것은 오아 게이트가 되는 것이지. 또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그래서 폴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배직 이벤트나 배직 이벤트 4나 5 하나만 발생해도 결국 폴트 이벤트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폴트 이벤트 1은 배직 이벤트 1과 폴트 이벤트 3이 동시에 일어날 때만. 네, 폴트 이벤트 3은 바로 배직 이벤트 2와 배직 이벤트 3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폴트 이벤트 3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함수 분석을 할 때 이 발생 확률을 갖고 하는데 결국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곱셈으로. 그래서 G2 이벤트하고 G3 이벤트가 0.1, 0.2다 그러면 0.1 곱하기 0.2가 해서 0.02가 G1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아 게이트는 결국 G2나 G3 중 하나만 발생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G1 이 결함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에 1-G2, 1-G3랑 곱한 것에 1에서 빼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계산하면 1-0.1, 1-0.2에서 곱한 것이 거기서 1을 빼주니까 0.28. 그래서 엔드 게이트보다는 OR 게이트가 엔드는 두 개가 다 성립이 되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값이 훨씬 더 커지지.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해도 결국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이 다시 결함수가 점점 퍼져나와서 서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계산하는 방식은 같다는 거. 엔드냐 오아냐 하는 것만 구분해 가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방식 시험은 기사시험에서 반드시 시험에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입사시험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도록. 그래서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이것은 위험성을 평가하시고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할 때는 자 눈에 파편이 들어가는 상황 이벤트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오아 게이트로 해서 표시를 하는데 이 운전자 혹은 가동자가 보안경 혹은 안전환경 쓰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기계 가동자간이 다른 사람이 기계 가동하는 것으로 접근했을 때도 눈에 파편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계가 가동될 때 그리고 파편 지역을 들어갈 어떠한 적당한 이유나 사유가 있어 갖고 비기계 가동자가 안전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결국 이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또 기계가동자는 기계가동의 정지를 망각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4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면은
결국 기계가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계가동에 접근해서 결국 눈에 파편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혹은 사고의 위험성. 또 기계가동자가 결국 가동자가 눈에 파편이 들어가는 경우와 가동자가 아닌 사람이 파편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가동자 아닌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엔드게이트를 묶어준다는 것. 거기에 파편 지역을 들어갈 이유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이것은 오화 게이트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될 때 이런 식으로 결국 나무에 가지를 전개시켜 나가는 식으로 해서 결국 이러한 현상, 이러한 사고 혹은 사고의 이벤트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바로 이 결함수 분석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험 분석은 NSC가 미국의 내셔널 세이프티 카운실에서 1971년에 도입한 방법인데 그것은 결국 위험의 심각도와 그로 인해서 손실 작업일이 얼마나 생겼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IOS에도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쓰고 있는데 심각성을 1, 2, 3, 4 4개의 단계로 나누고 심각도는 그냥 심각성이 1이다 그러면 응급처리 정도 하는 그래서 작업 손실이 있으면 한 20일 정도 심각한 일시부상, 부분적인 연구부상, 심각한 연구부상 되면 심각한 연구부상이 되면 2만 1000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한 8년 가까이 작업을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자,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그래서 운영 및 지원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 및 지원 분석, 거기에 뭐 ETA 같은 것, 그다음에 이것은 ETA 같은 게 귀납적, 정량적인 분석 수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석 목적도는 용도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 이외의 사건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서프라울에서 인간 실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모트라든지 그래서 모트는 연역적이면서도 정량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해석 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FH라고 해서 미사일 개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로 대부분 보면 이 신뢰성 분석에 쓰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냥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 및 지원은 바로 오퍼레이팅과 서포팅 이것을 약자로 해서 ONDS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데 운영 위험 분석이라고 돼. 그래서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폼을 갖고 그래서 결국 업무란에는 분석과 운영 단계 필요한 업무를 열거하고 또 운영 단계를 업무별로 나누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나누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번호로 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 위험 분석에서 이런 업무에서 할 때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이때 요구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하는 형태로 적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A 같은 경우에는 이 귀납적 혹은 연역적이라는데 귀납적 정량적 분석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는 성공 실패 이외의 사건도 분석 가능하다고 했는데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경우 독립적인 경우와 독립적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결국 그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우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서 이 밸브를 여는데 서서히 밸브를 열어서 성공시키는 경우와 이러한 것들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와 같이 이것을 그래프로 분석을 해가면서 그 확률을 따져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점수 공식은 리스크 스코어 RS라고 해서 이것을 계산하는데 C 값과 E 값과 P 값을 곱해서 구해주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이 산술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곱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국 그 위험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추정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C는 그 리스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중대 결과, 그리고 E는 그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P는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데 50 이상이면 E나 P 값의 감소를 실행하거든요. 왜? 노출이 그만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노출보다는 50 혹은 10 등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은 여기선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면 또 발생 확률도 그만큼 줄이면 결국 리스크 스코어는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수정해서 RX 값을 이렇게 구해서 이것을 CF와 CD 값을 갖고 여기서 조정해서 J라는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CF는 비용, 그리고 DC는 수정 정도, 이걸 통해서 자, 결국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자원이 투입되게 되지. 경영자원은 결국 금액으로 혹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 그 위험성이 개선되는 정도, 수정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나눴을 때 결국 자, 정당성이란 뭐냐면, 자, 이것을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대책을 세워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혹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값으로서 제2값을 구한다는 것. 그래서 10 이상이면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각각 심각성 이런 것들을 결국 집어넣어서 RS를 구한다 그랬는데, 심각성과 노출 정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와 같은 분석표가 있으니까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중요 결과, 심각한 사건의 결과 정도, 이것을 숫자로 나타낼 때 사소한 배임, 타박상, 사소한 손해 이런 것들은 1 정도, 큰 재앙, 다사망, 엄청난 손해, 심각한 파괴가 나는 것은 100으로 해서 적당히 간격이 조절되어 있다는 것. 물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지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불구상의 약간의 손해가 5간격, 10간격, 그 다음에 10간격, 그 다음에 25간격, 뭐 계속 5배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배 하는 식으로 5배 하는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5배? 이것은 반드시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연구 결과에서 이 정도로 해도 어느 정도의 그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노출 정도를 0.5에서부터 10까지 나누고 있고, 발생 확률도 사실 그 업종이나 업태 등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0.1에서부터 10까지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것. 또 그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비용인자는 결국 비용이 이렇게 투입되면 이것은 뭐 10 정도의 점수를 줄 수가 있다는 것. 또 위험 점수에 대한 수정자의 정당성 여부, 위험 점수값에 있어서 위험 요소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매달려서 3층에서 창문을 닫는다 하면 위험 점수는 한 1500 정도. 그럼 1500이 어떤 값이냐 하면, 안전벨트 착용 없이
30피트 높이에서 손잡이 없는 발판, 그건 비계라고도 하지. 그래서 공사장 같은 데서 그 건물 가쪽으로 작업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데 쓰는 것을 비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30피트 높이면 보통 10m 정도가 되지. 그래서 10m면 3층 높이 정도. 여기서 안전벨트 착용 없이 손잡이 없는 발판에 페인트 작업하면 거기서 한 손으로 매달려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매달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1500 정도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지. 배 정도인데 글쎄 배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값이 30 이상이 되면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 이렇게 구한 J 값이 10 이하이면 수정 작업이 적당하지 않은 거고 10 이상이 나오면 이 수정 작업이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망할 개인별 위험 가능성, 이것은 뭐 오래전,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1969년에 미국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974년에 개발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결국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사망자 수가 55,791명이라는데 1년당 개인별 치사위 위험 확률은 10,000분의 3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5천, 지금은 2018년 통계에서 5,300명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5,000명 정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5,000명 정도니까 결국 10,000분의 1 정도 우리나라로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인구 수로 나누어서 10,000명 중에 몇 명 정도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위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 맞아서 확률 사망하는 것이 1년에 160명 정도. 그래서 1000만분의 5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또 같은 걸 산다든지 해서 로또의 확률, 당첨될 확률이 번개에 맞는 확률 보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지. 사고의 종류에 따른 불구, 그러니까 신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잠시 완전 불구나 영구 불구가 되는 것. 이것은 물자 취급 혹은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의 예를 드는데 자동차류는 8.4, 8.5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에 관한 연구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래서 연간 손실 금액을 보면 미국 달러로 해서 자동차 관련 사고가 193억 달러. 그러니까 한 19조 3천억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 작업 중이라는 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외로 많아서 51억 달러 정도. 그래서 총 손실액은 연간 재해로 인한, 사고 재해로 인한 것은 430억 달러나 된다고 하니까. 이제 간략법으로서 많이 쓰는 것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 빈도와 강도에 의해서 위험값을 구하는 것. 그래서 차파니스가 1986년에 도입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람에 의한 평가라든지 등을 할 때도 위험성 평가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심각도를 뭐 5단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재해가 발생하는 직종에 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심각도를 이와 같이 괜찮은 사소한 치료를 요하는 것에서부터 대재앙까지 그래서 4단계로 나누고 이것이 심각도, 이 심각도는 바로 이 강도에 해당하지. 확률, 이것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억만분의 1서부터 100만분의 1, 10만분의 1 혹은 가끔 발생난 만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6단계로 나누고 그래서 빈도와 강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강도 그러니까 심각도가 4이고 확률이 6이다. 그래서 빈도가 6이면은 6, 4, 24에서 단순 계산법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와 같이 계산하면 이런 매트릭스를 다 채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도가 1이고 강도가 4다 하면 이것은 위험값은 4가 되고 자, 이 위험값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1에서부터 결국 가장 큰 것은 24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각각 단계를 4.2야. 그래서 5에서 9점 사이, 10에서 16점 사이, 또 18점 이상 해서 여기서 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눈다는 것. 그래서 1등급이 17점 이상이 아닌 것은 매트릭스 계산했을 때 점수가 16점이 나오고 17점은 없지. 그래서 이와 같이 분류를 한다는 것. 또 마찬가지 3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바로 9점과 10점이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빈도가 5이고 강도가 2면 10점.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심각함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오타가 하나 있군. 강도가 3이고 빈도가 3이면 이 값은 9가 되지. 그래서 9면 위험값이 9면 바로 등급으로는 마이너한 위험에서 사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자 9점은 마이너고 10점은 시리어스인데 야 무슨 1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1점하고 의미가 어떠냐 하면 사실 큰 의미는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사실 9점이나 10점이나 같이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10점과 11점도 마찬가지 경계가 그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상대적 평가에서 그 위험을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와 같이 위험값 리스크 팩터라는 것을 산출을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마찬가지. 위험요소와 위험요소의 확률에 의한 심각도를 쿨링은 1991년에 차파니스 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 심각도와 확률로 나타내고 그래서 심각도를 1, 2, 3, 4 1, 2, 3, 4는 사망 또는 완전 영구 불구에서부터 사소한 의료 치료까지 여기에서 확률은 A, B, C 4개로 나눠서 즉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과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낮은 것 해서 결국 이와 같은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치명적인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심각한 정도.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중간 정도. 그리고 이런 건 사소한 정도.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결국 확률로도 가장 낮고 또 심각성도 없는 이러한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 무슨 관리를? 위험성 관리를. 자, 사고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고 분석은 바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올바른 사실을 조사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지. 올바른 사실이라는 것. 그건 뭐냐? 그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것을 기록하고 문제가 되는 조건과 환경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조처, 대책이 취해질 수 있도록 조사 보고서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사고 분석에서는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고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바로 누구나 다 자기보호, 그래서 원시적 방어 기제라고도 하지. 그래서 자기보호 본능을 갖고 있고 개인적 물질적 욕구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충성심을 갖고 있고 각각 개개인이 자존심을 갖고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무엇인가 일치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각자 조직원 간에 구성원 간에 경쟁심이 있고 또 누군가를 지도하고자 하는 지도력,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사고 분석을 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나고야 대학의 나가마치 교수가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 왜 사람은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실수 요인 이론. 사람은 심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실험심리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 5가지의 일종의 하이니 도미노를 토대로 해서 사람 실수가 상황 실수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경영 실수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로 이어진다고 하는 실수 요인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인간 특징도 이 피라미드 관계에 있어서 결국 그 저변에 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손상이나 재해로 이어지는 나찰 실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3가지 위험 대체 수준은 원칙적이어야 하고 인식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다시 그래프로 보면 결국 최신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결국 경영 실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상황 실수를 유발시키고 이것이 사람 실수로 이어진다는 것. 결국 사람 실수는 상황 실수에 의해서 그리고 경영 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휴먼 에러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상해나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 특징의 피라미드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참고적으로 이 고등학생들의 안전인식을 실태를 조사해 보면 결국 10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 교사도 54명, 학부모 107명에 대해서 했는데 안전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있다고는 95.2%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86.2%가 잘 모른다는 것. 근데 가끔 안전생활 지도를 받는다는 91.6% 우리도 세월호 이후로 해서 정규 커리큘럼 속에 이런 안전생활 지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안전 관련 행사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92.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이 대중매체에 의한 안전 불감증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 결국 뭐냐면 사회 전체가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다들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는 식으로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농촌에 가서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그쪽에서 이제 온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지금 중대본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중대본에서 만든 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농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보건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 보여주는 영상이 안전과는 정말 거리가 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작동할 때 보호 작용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에 우리 농촌에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대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 결국은 안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보건 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현장에 있는 것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때 어떻게 보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안전 불감. 왜? 국가기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 이런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또 뭐 심하게는 CF라든지 혹은 드라마 이런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안전 불감증,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작가 혹은 PD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저 기존에 있는 관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면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은연중 그런 것들을 시청하고 또 보는 사람들은 저런 건가 보다 하는 식으로 또 TV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안전 불감증, 기여도를 높인다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뭐 사실 그런 PD나 작가들이 사실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방영이 되고 해서 결국 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SOC, 이건 사회 간접 자본을 의미하지. 건설 현장이 높은 재해율. 건설 현장은 무엇보다도 산업 현장 중에 가장 재해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불량 현장은 10.1%. 같은 업종이란 건 결국 이 건설 현장이지. 건설 현장에서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불량 현장도 10.1% 된다는 것.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건설 현장은 346개소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10.1%가 불량 1% 불량 현장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가장 불량 수준이 높은 지하철 공사 현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큰 재해가 발생했었지. 그 다음 순위는 발전소. 발전소 같은 경우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각종 발전소도 이 불량 현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불량 현장, 이것을 그 자체 발전소보다는 결국 공사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량 3순위는 항만건설 혹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도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동종업종에서도 재해율이 2배 이상 나오는 것이 10.1%나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하청업체 쪽으로 갈수록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지. 그래서 어느 업체나 결국 추구하는 건 비용 절감인데 이런 비용 절감이 결국은 안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5가지 기본적인 초기 위험 분석, 고장 단계 및 영향 분석인 FMEA, 그 다음에 해접, 그 다음에 FTA 기법, 그 다음에 리스크 어널리시스. 이 5개는 잘 알아놓도록. 자, 수고들 많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